안녕하십니까. 이진곤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운동권 세력의 정부, 청와대, 이 정치권 이쪽으로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그 주축을 이루었던 세력이 이제 386 세대라고 하죠.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나오고 당시에 30대 이 사람들인데,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시민사회 여기에 이제 광범위하게 그 저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. 1990년대 초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급속히 많이 생겨났거든요. 예, 우후죽순처럼. 그리고 이제 온갖 이름을 달고 또 온갖 명분을 가지고 생겨났지만 그 대부분이 정치성 단체였습니다. 이 사람들이 뭐 정치권이라든지 또 행정부 이쪽으로 진입하는 징검다리로서 아마 단체들을 이용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저변을 형성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권 내에서도 그렇고 행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광범위한 그런 진보, 이른바 진보 지지층을 형성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성립됐죠.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당선된 후에 자신이 당선된 것은 시민혁명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은 시민혁명의 아들이라는 얘기죠. 지금 문 대통령도 뭐 자신을 촛불혁명의 아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어쨌든 이 세력들이 이제 이후에 점점점 정치권이라든지 행정권 이쪽에 진입이 이제 왕성해지면서 주도 세력이 되는 겁니다. 특히 2004년 제17대 총선을 이제 분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정치권에도 말이에요,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 2004년 3월 12일에요. 한나라당하고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. 그때 열린우리당이라고 새로 만든 여당이 있었습니다. 이 당이 이제 47명의 이제 의석을 갖고 있었는데, 이 탄핵 소추를 하는 그 역풍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이 된 겁니다. 152석. 과반 의석을 넘긴 거죠. 이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은 그야말로 아주 벼랑에 서게 됐어요. 벼랑 끝에 정당이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는데, 한나라당은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 천막 당사로 이주해가면서까지 아주 고군분투한 바람에 그 덕분에 121석으로 그때 말로는 선방을 했습니다.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도 그때 그 민주당에 속해 있었죠. 그런데 이 당은 9석으로 아주 전락해버렸습니다. 군소정당으로, 외소정당으로. 이때 말이죠. 열린우리당 그 당선자 152명 가운데 108명이 초선이었습니다. 이 사람들 탄돌이라고 불렀죠. 왜? 탄핵소추 덕분에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.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들어오니까 뭐 열린우리당 안에서 이 사람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좌충우돌하고 말이죠. 말도 잘 안 듣고 자기들이 최고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이러니 그때 열린우리당 안에서 이 사람들을 108번뇌라고 불렀죠. 108번뇌. 108번뇌라는 것은 불교에서 중생들의 온갖 그런 괴로움, 뭐 고뇌 이런 걸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?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108명 이들이 열린우리당의 두통거리다, 고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.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미 정치권을 이제 정치를 주도하기 시작했는데, 이인영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사람은 제1기 전대협 의장이었죠. 이 양반도 17대 국회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간 겁니다. 지금 그 세력들이 우리 입법부를 장악한 셈이죠. 더불어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, 특히 그 측근들은 이 운동권 출신 이런 사람들을 입법부로 여기서 키워가지고 입법부로 보내는 그 교량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죠. 일단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 사람들 경력을 쌓도록 해가지고 말하자면 키워서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입법부로 보내는 겁니다. 입법부적으로 정당을 통해서, 그 여당을 통해서. 여당에서 이번에 4.15 총선, 21대 총선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 중에 공천받은 사람 중에 한 20명 가까이가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랍니다. 대단하죠? 그리고 이제 전국 253개 지역 선거구 가운데 이제 공천을 했는데 한 10명쯤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가 친문 세력이랍니다.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.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데 여기도
당선권인 20번 안팎 여기까지가 모두가 친문 세력이랍니다. 놀라운 일이죠. 그리고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죠. 이건 이제 정봉주 전 의원,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,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인데, 역시 비례정당인데, 여기도 보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, 이 사람은 흑석동에서 부동산 투기했다고 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다가 사퇴했죠. 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, 이 사람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들의 그 입시 비리 이것과 연루돼 가지고 기소당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기소당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고 앞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 총장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던 그 사람입니다. 기소된 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.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열린우리당에 가서, 열린민주당 여기 가서 지금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데 2번으로 받았답니다. 2번. 뭐 당선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죠. 김의겸 전 대변인 4번을 받았습니다. 이 양반도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동권은 뭐 여당도 가지만 열린민주당에까지 갖다 이제 몰려가는 겁니다. 가서 모든 자리, 있는 자리는 다 차지하겠다 이런 기세인데,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입장이 됐죠. 왜? 자기들은 비례 위성정당을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그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거기서도 뭐 공천도 끝나고 이랬는데, 그거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이 열린민주당이 이게 이제 저 위성정당 겉으로 보면 그런 행세를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. 국민들이 어쨌든 유권자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. 이렇게 되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. 참칭하다는 말은 과분한 그런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이 말이죠. 그 다음에 우희종인가요? 이 양반은 더불어시민당의 그 공동대표인데, 이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적자는커녕 서자도 안 된다. 철저히 다른 정당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떨쳐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고요. 또 지금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, 김의겸 대변인 바로 후임이죠. 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서울 광진 을선거구에서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, 고 전 대변인이 김의겸 자기보다 이제 그 대변인 선배죠. 이 사람을 향해서 민주주의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 세력의 단합된 힘 덕분이었다. 그러면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열린민주당 그 공천 받아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 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그만두라는 얘기죠. 왜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,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고민이고 고민정의 고민인데 무슨 얘기냐, 이 안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진보 세력, 우리가 볼 땐 좌파 세력, 이 세력 안에서 드디어 분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. 왜? 너무 커지니까 이제 안에서도 서로 목다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. 제가 볼 때도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사람들 정말 자리 욕심 너무합니다. 대통령부터 그래요. 모든 자리를 자기들 편이 다 차지해야 된다는 아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인사하는 것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? 이렇게 되면 과욕은 패망을 낳는 지름길이에요. 욕심을 너무 부리면요, 그 욕심 속에 자기가 함몰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안으로는 이런 식으로 분열상을 겪게 되는 거고, 밖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. 그게 뭡니까? 그게 망하는 길이죠.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욕심을 드러내야죠. 이 말을 그건 예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. 명념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